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인 사진을 일면으로 보도하며 전쟁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피란을 가던 가족 3명이 러시아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난 것인데요. 키이우로 가는 길목인 검문소 부근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던 여성과 자녀들의 뒤쪽 20여 미터 지점에 러시아군 포탄이 떨어지며 건물 파편과 흙먼지가 휘몰아쳤습니다. 뿌연 연기가 거치자 일가족은 싸늘한 주검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르핀의 주거용 건물과 구급차에도 무차별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핀 시장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00%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맞설 때면 오히려 밀리고 있어 그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투입했었는데 목표에 도달하긴커녕 전멸당하고 말아 전 세계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2위를 자랑하던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키이우 서부 빵 공장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고 무너져 30여 명 중 최소 13명이 숨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는 민간인 거주 지역이 집중 공격을 받아 8명이 숨지고 건물 20여 채가 불에 탔으며 북부 체르니히우에선 폭격으로 학교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중서부 빈니차에서도 순항미사일 공격에 민간인 5명을 포함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유엔은 지난 11일 동안 민간인 406명이 숨지고 80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총 1207명 나왔다고 발표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사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부딪혀 진격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병력의 진격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 주요 도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 전력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7일 키이우 인근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 2대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켰습니다. 전날에는 하루 동안 러시아 전투기를 무려 9대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인근에서는 러시아군의 소장급 지휘관이 전투 중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러시아 군대가 이번 사태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48시간 안에 장악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어느덧 13일째를 맞고 있는데 주요 거점 도시조차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각종 전쟁에서 활약했던 부사령관을 2명이나 잃었죠. 러시아는 3월 7일까지 발사한 미사일이 무려 600발이나 되고 소집한 예비병력의 95%를 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저항 의지를 꺾지 않고 맞서며 러시아군을 열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하투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고작 보병의 대공미사일에 계속해서 격추되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중인 지금까지도 제공권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파일럿의 훈련 시간은 1년에 고작 100여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방권의 파일럿들은 그의 2배인 200시간 이상을 훈련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적은 시간이죠. 심지어 현대적인 가상훈련 시설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던 것이죠. 또한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군이 일선 전투병에서 수뇌부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징집된 러시아의 어린 병사들은 경험이 없는 데다가 전투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은 하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러시아군에게 보급되었던 전투 식량은 유효기간이 2002년인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전투 식량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군의 모든 것이 허술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내 군시설의 정밀 타격은 포기하고 민간인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금융 제재와 무기 지원 등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즉각 호응했고,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역시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젤렌스키의 태도였습니다. 젤렌스키는 사실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러시아는 그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체첸 특수부대를 투입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젤렌스키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후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키의 감정적인 호소가 유럽 지도자들을 압도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타임지는 젤렌스키가 윈스턴 처칠과 동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그를 최고 동맹국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지난 5일 줌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한 면담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300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4,324억 원에 달하는 무기 등도 잇따라 지원했는데요. 미 의회는 수십억 달러를 더 승인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군수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너희도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이어 40톤 규모의 긴급의료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나서서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전투복, 방탄복, 전투화, 탄창 파우치, 방한용품 등을 기부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전술장비 제조업체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LMG 택티컬 대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방탄조끼, 탄창 파우치 등을 전달하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